이번에는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 A와 B에 대하여 A 벡터는 OA 벡터, B 벡터는 OB 벡터, 즉 시점이 O인 위치 벡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OA 벡터는 시점이 O, 그 다음에 종점이 A인 벡터, 그 다음에 OB 벡터는 시점이 O, 종점이 B인 벡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놨을 때요,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존재를 할 거예요. 요 사이에 각이 존재를 하고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가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타의 범위를 잘 보면요. 지금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쵸?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배웠습니다. 자, L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M과 L 사이의 예각이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요. 반대편 각은 3분의 2파이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면 얼마였습니까? 3분의 2파이랑 3분의 파이 중에서 3분의 파이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써볼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요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평행하다면 0부터 그 다음에 수직이라면 2분의 파이까지 가능합니다. 즉 예각일 경우이란 얘기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0과 2분의 파이를 제외하고는 예각입니다. 그렇지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한다면요. 자,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의 범위는 0과 2분의 파이를 포함한 예각인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위에서 이제 0부터 파이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0부터 파이까지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어진 L 직선과 M 직선에서 교점을 시점 O로 하고요. 교점을 시점 O로 하고 벡터를 두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와 교점에서 위로 가는 벡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사이각 3분의 파이가 그대로 될 겁니다. 여기에 사이각. 자, 그런데 벡터를 만약에 파란색하고 연두색 말고요. 파란색하고 노란색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벡터를 두 개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루는 각은 3분의 2파이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벡터가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직선은 그냥 방향이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벡터는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이 될 수도 있고요. 둔각이 될 수도 있고 0도, 그 다음에 직각 파이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요. 자, 지금 파이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0일 때랑 파이일 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연두색 벡터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0인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치시키면 되죠. 이렇게 분홍색 벡터로 분홍색 벡터와 연두색 벡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0일 거고요.
한데 같은 방향으로 평행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 벡터랑 노란색 벡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연두색 벡터랑 노란색 벡터 생각해 보면 각의 크기가 이렇게 보라색 각의 크기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파이가 될 때가 있는데, 그 파이가 될 때는 평행한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부터 파이까지 다 가능하고, 0일 때는 평행하면서 같은 방향, 그 다음에 파이일 때는 평행하면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내적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요. 성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A 벡터와 B 벡터 내적을 한 건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거고, 이번 내용은 그냥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를 양변에 나눠서 1번에 있는 식에서 나눠서 생각을 한 거고, 그 오른쪽에 이제 성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A1, A2, 그 다음에 B1, B2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거는 1번 먼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증명도 한번 보시고 1번씩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요.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랑 평행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증명을 할 거고요. 지금 성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두 평면 벡터가 있기 때문에 A 벡터를 시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종점이 A인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를 시점이 O이고 종점이 B인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요. 삼각형 OAB를 그릴 텐데요. 자, A라는 점이 A1, A2로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B1, B2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OA 벡터와 OB 벡터를 활용을 해서 삼각형 OAB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삼각형 OAB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평면 벡터 A랑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였으니까요.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놓고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요. 벡터 크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선분의 길이, 각각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벡터의 크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세타 맞은편, 우리가 원하는 각의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옆에 이제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변 각각 제곱하고 2배의 그 크기 2개 곱하고 코사인 세타 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분으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자, AB 벡터는요. 뒤에 있는 B의 성분에서 앞에 있는 A의 성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AB 벡터는 뒤에 있는 B1 성분 B1에서 앞에 있는 거 A1 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2에서 앞에 있는 거 A2를 빼주면 AB 벡터 성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원래는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데 루트 없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B1 빼기 A1의 제곱 더하기 B2 빼기 A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OA 벡터 크기 제곱이니까
성분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되고요. OB 벡터 크기 제곱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괄호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OB 벡터 크기는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전개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OA 벡터, OB 벡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까지 적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하면요. A1 제곱 마이너스 2A1 B1 플러스 B1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2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2 B2 플러스 B2 제곱은 우변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정리 안 하고. 그래서 우변은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우변을 이렇게 썼어요. 자, 우변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에 공통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공통인 것들 전부 다 지워줍니다. A1제곱, B1제곱, A2제곱, B2제곱. 자, 지웠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2A1B1, 마이너스 2A2B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OA 벡터 크기, O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요. 남는 게 A1B1 플러스 A2B2는 우변에서 OA 벡터 크기, O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남으니까 좌변에 있는 A1, B1 플러스 A2, B2가 뭐였어요?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했더니 뭐가 된다? OA 벡터 크기, O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 과정이 이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성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세타가 0부터 파이 사이일 때 삼각형이 그려질 때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내적 사이의 관계 내적한 거는 크기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세타가 0일 때랑 세타가 파일 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타가 0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증명 과정은 0일 때랑 세타일 때 식이 같아가지고요. 같이 갈 건데 어떤 경우인지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자, X축, Y축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점 A랑 점 B를 찍는데 어떻게 찍으면 되냐면요. 자, A라는 점이 A1, A2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이 B1, B2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OA 벡터랑 OB 벡터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OA 벡터는 자, OB 벡터를 먼저 그릴까요? 자, OB 벡터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OA 벡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OA 벡터랑 O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입니다. 평행하니까, 평행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이런 케이스가 이제 세타가 0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파이인 케이스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원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A라는 점은 1사분면에 뭐 사분면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요. 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원점 O를 기준으로 어떻게 존재하면 된다? 반대편에 존재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점 A랑 점 B를 가지고 위치 벡터를 만들면요. OA 벡터는 오른쪽 위로 가고요.
자, OB 벡터는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 거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파이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케이스인데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케이스 다 직선 OA랑 직선 OB가 어떤 직선이에요? 사실 하나의 직선인 거죠? 하나의 직선이면 당연히 뭐가 같습니까? 기울기가 같아요. 직선 OA랑 직선 OB가 직선 OA랑 직선 OB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원점과 점 A, 그 다음에 원점과 점 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이 A1분의 A2랑 B1분의 B2가 같은 겁니다. 맞나요? 점 A까지 기울기 원점 가지고 하는 거예요. A1 빼기 0분의 A2 빼기 0이랑 B1 빼기 0분의 B2 빼기 0이 같은 거고요. 그러면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다? A1 B2랑 A2 B1이 같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냥 양변의 A1 B1을 곱한 겁니다. 이 얻어낸 걸요. 증명 과정에 활용을 할 거고요. 증명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게 결국에는 맨 밑에 있는 식이잖아요. 그쵸? 이 맨 밑에 있는 식이고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건 세타가 0일 때랑 세타가 파이일 때, 즉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생략하고 A 벡터 크기랑 B 벡터 크기만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를 할 건데요. 그냥 하면 이제 루트가 있죠. 그래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자, A 벡터 크기랑요. B 벡터 크기를 구하는데요. 요거를 제곱을 해요. 그거를 이제 성분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곱하기 루트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곱하기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 되고요. 요거 묶여 있는 거 당연히 전개를 합니다. 자, A1, B1 각각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A1 제곱, B2 제곱, A2 제곱, B1 제곱, 그 다음에 A2 제곱, B2 제곱 여기까지 그냥 전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으로 내려올 건데요. 여기가 이제 위에서 구해놓은 식을 사용을 할 때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위아래식 비교를 해보니까 A1제곱, B1제곱과 A2제곱, B2제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이 A1제곱, B2제곱 더하기 A2제곱, B1제곱이요. 이 A1, B1, A2, B2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갖고 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1, A1, B2, B2 이렇게 쓸게요. 전개해서. 그 다음에 더하기 A2, A2, B1, B1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서 파란색으로 썼던 A1, B2랑 A2, B1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A1, B2를 A2, B1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A2, B1을 A1, B2로 바꿉니다. 그럼 앞에 있는 항에는 A1, A2, B1, B2가 있고요. 뒤에 항도 A1, A2, B2, B1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전개한 식이 2배의 A1, A2, B1, B2가 되고요. 잘 보니까 식이 어딘가 익숙해요. 그쵸? 앞에 있는 거 A1, B1의 전체 제곱, 뒤에 있는 거 A2, B2의 전체 제곱, 가운데 그 둘의 곱의 2배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완전 제곱식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A1, B1 더하기 A2, B2의 제곱이 된다라는 게 됐습니다. 자,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제곱이 결론적으로는 A1, B1 플러스 A2, B2의 제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곱을 벗겨낼 건데요. 제곱을 없애줄 건데, 좌변은 어떻습니까? 좌변은 보니까 항상 양수입니다. 왜냐면 벡터의 크기니까 둘 다 양수예요. A 벡터 크기도 양수, B 벡터 크기도 양수입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건 우변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줘야 되겠죠. 제곱을 없애줄 때. 자, 만약에 세타가 0이라면요. 지금 그림에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점 A랑 점 B가 어느 사분면에 있던지 상관이 없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X 좌표끼리의 곱과 Y 좌표끼리의 곱이 둘 다 양수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X 좌표의 방향도 같고 Y 좌표의 방향도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A1, B1 플러스 A2, B2가 무슨 수예요? 이때는 양수인 거죠. A1, B1 더하기 A2, B2가 양수이니까 제곱을 없애줄 때 플러스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식이 A1, B1 플러스 A2, B2가 OA 벡터 크기, OB 벡터 크기랑 같아진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지금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뭘 해도 돼요? 코사인 0을 그냥 곱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코사인 0 어차피 1이니까요. 자, 반대로 세타가 파이일 때, 즉 벡터 두 개가 반대 방향일 때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X좌표끼리랑 Y좌표끼리 부호가 어때요? 반대예요, 각각. 그래서 A1과 B1을 곱하면 음수가 되고요. A2와 B2를 곱해도 음수가 되니까 둘이 더한 거 당연히 무슨 수예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A1, B1 더하기 A2, B2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제곱을 없애줄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벡터의 크기 있는 쪽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A1, B1 플러스 A2, B2는 마이너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서요. 앞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대신에 코사인 파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세타가 0일 때나 세타가 파일 때나 좌변 어차피 A 벡터랑 B 벡터의 뭐예요, 이거? 좌변. 내적이죠, 그쵸? 좌변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우리가 원한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됐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지우고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했더니 뭐가 되더라? 크기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랑 세타가 파일 때도 그대로 성립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하면 세타에 상관없이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명 과정은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번에 있었던 게 코사인 세타로 이제 내적과 크기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A 내적 B가요. 벡터 A랑 벡터 B의 내적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로 양변을 나눠주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겠죠. A 벡터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냥 나누면 되니까요. 자, 그걸 성분으로 표현을 한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A 벡터 크기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의 루트 씌운 게 A 벡터 크기고요.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는 각각의 성분 똑같이 제곱하면 되죠.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오는 게 내적이에요. 내적은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니까 A1, B1 더하기 A2, B2라서 위에 이 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무작정으로 외운다기보다는 A 내적 B 벡터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서 내적과 각의 크기 관계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 크기는 4고요. B 벡터 크기는 1인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60도는 3분의 파이죠.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하면요. 어떻게 한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다가 코사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벡터는 크기가 4, B 벡터는 크기가 1,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도 앞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가 이루는 각만 가지고도 내적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밑에 문제를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의 크기는 4, 벡터 B의 크기는 3인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 45도, 90도, 120도일 때 내적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면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요. A 벡터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에선 30도니까 이 식에 이제 다 대입을 할 거예요. 2, 3, 4는 다 똑같은 식이니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 크기 4, B 벡터 크기 3,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30도니까 6분의 파이인데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전부 다 곱하면 얼마가 된다? 6 루트 3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은 그냥 바로 계산을 쭉 해볼게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45도는 4분의 파이니까. 자, 근데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요.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3번, 4번도 빠르게 갈게요. 자,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 값은요. 이번에는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이고요. 2분의 파이는 코사인 값이 0이니까 그냥 바로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0도일 때는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인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면 내적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제 벡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다라는 걸 활용할 때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세타를 빼고 다 아는 거죠. 왜?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 값은 성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분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각각의 성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 내적을 한 거는요.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벡터 크기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좌변이 3 더하기 2니까 5고요. 자, 우변은 루트 5, 루트 10이니까 5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남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루트 2.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세타의 값은 4분의 파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밑에 문제를 할 건데요. 식은 다시 안 쓰고 위에 있는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를 바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A 벡터, B 벡터 내적하면요. X 성분끼리의 곱, Y 성분끼리의 곱이니까 3이고요. 좌변이. 그 다음에 우변은 A 벡터 크기 1,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는 곱하기 해야 되겠죠. 루트 3의 제곱하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3을 해서요. 12니까 얼마예요? 2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지우고 2루트 3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2루트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해주는 세타는 3분의 가 아니고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봅시다. A 벡터는 마이너스 2, 2 루트 3, 그 다음에 B 벡터는 1, 루트 3입니다. 내적을 하면요. X 성분곱 마이너스 2, Y 성분곱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6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루트 마이너스 2제곱하면 4, 2 루트 3 제곱하면 12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루트 3 제곱하면 3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남습니다. 그럼 좌변은 남는 게 4고요. 우변은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양변에 8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세타는 3분의 파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성분과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평면 벡터의 내적과 수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삼각형을 보면요. 수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자, 2분의 파이일 때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벡터 A와 벡터 사이에 수직 기호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벡터 두 개가 수직이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수직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내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벡터가 아닌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하여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거꾸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면 A 벡터와 B 벡터는 수직이다.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명을 밑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증명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는 것부터 증명할게요.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면 얼마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 내적의 값은요? 어떻게 씁니까?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쓰는데 A 벡터, B 벡터 크기와 상관없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0이니까 내적의 값이 얼마가 된다? 내적의 값이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내적의 값이 0이라면 자, 내적의 값이 0이라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적을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데 A 벡터 크기가 0이 아니고 B 벡터 크기가 0이 아니니까요. 나머지 하나인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되고요. 그 말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이니까 뭐다? A 벡터랑 B 벡터랑 수직이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이니까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증명 이렇게 간단히 해봤고요.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면 수직이고요. 두 벡터가. 거꾸로 두 벡터가 수직이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볼게요. 두 벡터가 존재하는데요. A 벡터는 1,-2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2,1인데요.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각각의 성분끼리 곱하고 합인데요. 둘이 더해보면 0이니까요. 벡터의 내적이 0이기 때문에 두 벡터 A와 B는 서로 뭐다?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실수 k의 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A 벡터랑 B 벡터를 뭐 해라? 내적을 해라. 그 값이 얼마가 되게끔 해라? 0이 되게끔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면요. 3 곱하기 2는 6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k를 곱하면 마이너스 2k인데 이 값이 0이 되게끔 해라 라는 얘기니까 이때 k 값은 3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자,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할게요. 자, A 벡터랑 B 벡터 내적을 하면 4K, 그 다음에 2K 플러스 12고요. 이 내적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2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문제. 벡터 A 마이너스 1,1과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3 루트 2인 벡터 B를 모두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B 벡터를 먼저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면 B 벡터니까 B1, B2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관계식이 몇 개가 생기냐? 두 개가 생길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요.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합니다. 왜? 벡터 두 개가 수직이니까요. 내적의 값이 일단 마이너스 B1 플러스 B2인데 이 내적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건 B1이랑 B2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크기가 3루트 2네요. B 벡터 크기를 구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B 벡터 크기는요. 루트 원래는 B1제곱 더하기 B2제곱인데 왼쪽에서 B1이랑 B2랑 같다고 했으니까 식이 B1제곱 더하기 B1제곱 즉 2B1제곱으로 바뀌고 이 벡터의 크기가 3루트 2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2로 나누면 B1제곱이 얼마다? 9다. 그쵸? 그러면 B1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B 벡터가 B1이 3일 때는 3,3, 그 다음에 B1이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벡터 B를 모두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적의 값이 0이면 수직이고 수직이면 내적의 값이 0이다.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이해하고 암기한 상태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